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3일 오후 11시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시황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 외적으로도 너무 많이 해서 이번 주부터는 그냥 주간 시황이라는 단어가 뭐 부수적인 다른 표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디락스가 중요한데요. 골디락스는 뭐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높은 경쟁 성장률인데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생활 물가는 높은 경쟁 성장률과 밀접하게 성장을 해요. 실리콘밸리의 물가가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 하나의 가격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리산 꼭대기 갔을 때 생수병 한 경, 신라면이랑 그다음에 일상생활하는 우리 동네 그냥 지금 편의점에 다 비치가 돼 있을 때 신라면 가격이 다른 것처럼 높은 경제 성장을 하는 공간은 지리산 꼭대기의 라면 값처럼 생필품 물가가 높아요. 근데 거기가 왜 골디락스처럼 느껴지냐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처럼 거기만 높고 나머지 지역 안 높으면 안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디락스가 되는 거고 그 대표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때 이런 골디락스가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게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소형 원전이 그거 게임 체인저를 좀 역할을 하다가 신재생 수소 에너지나 그런 데로 넘어가야지 소형 원전 없이는 절대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언밸런스예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것만으로는 충분히 시장을 그러니까 전력을 제대로 공급 안 할 거고요. 향후 전기차가 된다, 수소차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도 똑같이 그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도 상승을 할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0불 맥스 200불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 200불까지는 올라가려면 중동에서 큰일이 터져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팍 오르는 거. 그거 외에는 120불. 그리고 지금부터는 잠시 또 한번 유가에서 한번 휘청거림이 있다가 올라갔으면 하는데 일단은 유가 차트를 안 봤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골디락스가 되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잡을 수가 없고요. 특히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세종, 그다음에 강남, 해운대 이 세 군데는 특히 좋은 집일수록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거에 대한 희소성을 자본시장에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상징적 의미의 부의 상징의 의미가 되면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일반 대중들한테 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부를 바깥으로 드러내려는 사람들한테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식과 가상화폐는 약간은 조금은 쉬어가고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상화폐 쪽에서는 W자를 찍는 정점이기 때문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W 상승하는 W를 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ETF가 상장되면은 그냥 ETF만 상장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랑 인버스랑 둘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안 한다고 했지만 들어올 수도 있고 개도국들한테는 이런 가상화폐가 더 매력적일 겁니다. 달러보다. 달러는 구하기 어려운데 이 가상화폐는 구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금리 인상 예고돼 있고 테이퍼링이 있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휘청거림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은 우상향 그냥 갑니다. 그래서 달러도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디락스 구간인 건 맞고 주식 자체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골디락스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절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두려워하는 게 내년 금리 인상을 왜 계속 유지를 하고 금리 인상을 내년도 혹은 2023년 12월에 한다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막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면서도 새로운 걸 싫어하는 동물이거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높다 하지만 한 몇 년만 지나보세요. 높지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뭐 20억 그냥 기본이지 진짜 좋은 거 45억이지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릴 겁니다. 이게 신기해요. 유가도 익숙해져 버리고요. 여러분이 차에서 기름 타다 보시면 기름 5만 원으로 주유되는 그 양이 줄어들거든요. 근데도 그냥 여러분이 익숙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인플레이션은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만을 표출하지 못할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되면 국가한테 큰 이익이에요. 자기들은 채권을,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국채를 싸게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조절은 하지만 진짜 딱 조절을 하는 거지,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을 받는 걸 진짜 싫어한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는 이번 주 영상에 뭐 올릴 거고, 또 이거 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디락스입니다. 전문가 구루를 따라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투자가 제일 매력적인데, 다 이머징 마켓 망한다, 뭐 어디가 망한다 그거예요. 지금 어때요? 제가 박스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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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많았죠. 15% 하락은 자본시장에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그냥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보세요. 1년, 2년, 1년 한 6개월 만에 55% 상승하고 31% 상승하고 20% 상승해요. 이게 2017년, 16년이에요. 무슨 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디플레이션 난다고 했지만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거를 아는 집행부가 누구 어디에 있냐면 패드,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서 있던 사람이 지금 재무장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다음 정권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런 자산들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를 겁니다. 단 지금은 이런 내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17년이죠. 보세요. 17년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17.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지금 어때요? 이 구간을 그냥 쭉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000이 채 안 되는데 지금 4,500이라고요. 코로나 겪고 나서 더 상승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상승, 칼날처럼 올랐으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처럼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하고 요쯤 구간이랑 요거랑 거의 진병 없거든요. 떨어진다는 걸 또 할 거예요. 이게 금리 인상한다, 박스권이다, 막 그런 구간 하고 난 다음에 중장기잖아요. 3년, 4년 보셔야죠. 3년, 4년 보면 지금 여기가 가면 여기 초입이라고 하면 이런 부침을 겪겠지만 또 여기서 어느 순간에 우리 생애 안에 6천, 그 다음에 8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가고, 이거는 다른 힌트죠.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우리가 6월, 8월, 6월, 8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겪었던 이 음봉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코로나밖에 안 돼요. 이 상승폭을 보면 크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잘해서 카드 대란이고 금융 서프라임 오기 전에 큰 사건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큰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충격을 줬던 이거랑 이게 큰 거고요. 여기는 국소적인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중장기 투자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 종목의 일부 종목이 물려 있겠지만, 이런 상승장이 오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들도 돌파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가면서 더 추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들도 상승할 거지만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그런 업종들도 추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코로나 시즌부터 지금까지가 집에서 놀자의 풍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전의 삶은 집에서 놀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살다가 집에서 살자, 집에서 즐거운 걸 할 수 있어요 삶이었다면, 지금은 집에서만 살다가 바깥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큰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자고 해서 주간 시황을 보여드렸고요. 월간 시황이 없으니까 주간 시황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요. 골디락스가 되면 이렇게 사람이 6명에게 보석 같은 아파트 3개를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곱하기 100이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거겠죠. 근데 보석의 수는 똑같아요. 부동산의 수를 지금 증대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버리면 이거의 가격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에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 풀리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지금 개인들은 막혔지만 법인 대출을 그대로 하고 투자하겠다는 투자법인들 법인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법인들 중에 이제 악의를 품고 대출을 날리겠다 하는 사람 혹은 투자를 실패하는 사람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금리 인상기 가야 되고요. 그게 1-2년 정도 더 지나야만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때 디플레이션 같은 하락장이 오는 거지 지금은 그냥 시장에 있는 돈으로서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이런 구간이 오고 시장에 많은 여러분들의 물건과 음식들을 사러 오시는 사람들이 더 늘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만 그 가시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퇴출된 사람들은 얻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장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가 늘었는데요. 9월 30일 날 제가 이제 국회 예산안착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데 그걸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서브 이슈로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포스트 코로나도 순서 배분했죠. 회원이 맨 처음이었는데 호텔, 여행, 항공이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영화까지 실제로 영화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위드 코로나가 돼서 해외 여행이 수출입이 딱 되면 이 앞에 세 가지가 더 올라가고 영화를 왜 뒤로 뺐냐? 영화 엔터를 뒤로 뺀 이유가 있어요. 위지윅과 쇼박스 그다음에 위지윅 쇼박스 하나가 뭐죠? 덱스터 이 세 가지는 약간 슈팅을 준 것 같아요. 감의 구간인 것 같고요. 물론 이 가격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나면 이제 단기 조정이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뒤에 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화가 엔터보다 더 높게 있는 이유는 영화 중에서 CGV가 안 올랐어요. CGV는 1,000만 관객이 필요합니다. 1,000만 관객은 연말 크리스마스가 아니면은 내년 설날에 무조건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 관객이 왔을 때 일단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거고요. 일부 매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근데 호텔, 여행, 항공은 안 올랐어요.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자기 제자리 걸으면서 그냥 조금 올랐어요. 조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따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운조선 같은 경우도 기회는 해운조선이 더 큽니다. 저도 계속 여기 쪽이 이제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장 이슈 여기서 좀 길게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 시장 이슈는 서브 다른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가금 체계가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해운조선이 제가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해운조선을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해운은 지금 떨어져서 더 땡큐예요. 25,000원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지금 시장에서 300배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튀어나오거든요. 300%. 300배가 아니라 300%.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해운조선 쪽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참으시고요. 그리고 그 현금 비중 이제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해서 잘 가지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거 수익이 났을 때 이제 호텔, 여행, 항공, 영화, 엔터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면 해운조선에 더 담을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에 가지신 분들도 똑같이 그런 고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신 및 코로나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중요한데 70% 돌파를 했고요. 1차 접종률을 80% 돌파했어요. 우리나라 장담하는데요. 지병이 있는 사람도 안 맞으면 이상하게 볼걸요? 우리나라 지병이 있는 거 밖으로 드러나면 그렇죠?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이거는 좀 안 좋은 특성인데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적은 사회예요. 진짜. 그래서 도리어 국가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기업들이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약자의 배려라고 해서 직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들은 그냥 글로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전쟁터에 약자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일부를 약자들하고 공유하는 정도는 저는 그 오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백신 접종을 저는 90% 넘긴다고 봅니다. 85%, 90%까지 가면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 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스터샷도 저는 증서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부스터샷은 강제가 아닐 겁니다. 특정 대상 업종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전 얀센 맞았기 때문에 아마 얀센은 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전 선언입니다. 이게 좀 핫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넣었고요. 위에 거는 당연히 오는 거고요. 위에 거 0번이 포스트 코로나인 이유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서 해운 조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질까지 연결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는 앞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스트 코로나는 해운 조선까지 다 들고 간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해운 항만이 그냥 꽉 잡혔거든요. 운임지수 가격이 높아야 급등해요. 운임지수 가격이 올라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감해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까지 20-30% 떨어지는 거면은 용인해도 뭐 반땅되는 경우는 진짜 치킨 게임 안 들어가면 안 할 거거든요. 해운 업종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진짜 종전선언이 된다고 하면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중국하고 미국이 또 미러를 이를 싸운다고 했지만 약간은 하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북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란 공간은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체계를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가야 되고 북한이 까불면 중국도 괴롭힐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위성 발사를 저는 약간 ICBM으로 보고요. 그거 이제 미국, 중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보시고 종전선언이 그래서 북한의 개성공단이고 북한의 개성공단이랑 연결되고 현대로템의 오른쪽 러시아로부터 가스 라인이 오는 건데요. 이거는 신용국 신용위험회랑 연결돼요. 러시아가 그렇게 CDS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의아스러우실 건데 그 이유입니다. 가스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LPG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LPG와 소형원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 러시아한테도 좋은 거죠. 러시아가 지금 연해주가 제대로 개발 안 되는데 그 부분이 다 개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 뷰 이제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감인맞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다 같이 성장이지만 지금은 디램 가격 하락과 삼성그룹의 이제 유산이죠. 2조 정도가 팔려야 된다는 그게 리스크로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딜에서 국내외에서 국외에서 뉴딜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내는 그린 뉴딜을 지금 진행 중이고 저는 지금 아파트 집값이랑 집값을 어느 정도 가보려면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잡혀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뭐 대형 건설사가 그 하도급을 줘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건축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안전을 지향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일단 그것도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뉴딜은 필수 불가결하지 않을까. 아직 개도국은 백신을 제대로 못 맞아서 허덕이고 있고요. 그나마 베트남 정도 되는 나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다 백신 맞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의료진들의 도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 리스크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디폴트 선언할 때 또 한번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할 때 롱턴 캐피탈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신흥국들이 신용 위험이 올라가 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요. 이때는 이제 또 기회가 되거든요. 이게 터지면 그러니까 터지기 전까지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 이슈는 이런 식으로 요거 전체 한 페이지만 딱 띄워놓고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중요한 이슈들만 짚어주는 정도만 하고 주간 시향을 줄여버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더 접근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월봉 분석인데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월봉 분석은 꼬리를 단 음봉인 상태로 유지하고요. 얘가 양봉이 바뀌어야만 하락이 완전히 마무리된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밑에 가운데선 2750 정도의 그냥 다음 달 정도에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이 진짜 무서운 거고요. 이번 달에는 아마 이 정도의 수준을 해서 그냥 여기 이 구간이요. 그냥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쭉 내려와서 옆으로 가는 이런 뭐 형태를 내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골디락스가 제대로 온다면 이렇게 2004년, 2005년 구간이 됩니다. 아까 S&P가 조금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S&P는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만 못 상승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면 3,500까지 올라가야 돼요. 종전선언이 3,200이나 3,10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분석인데요. 바닥을 딱 닿았죠. 바닥을 닿고 올라가는 모양에서 음봉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분명히 헤딩을 하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쁜 거는 이거예요. 요렇게 양봉으로 막 전환해 주면 진짜 이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봉 전환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3025 거든요. 그래서 3050 정도로 이번 달을 마감해 준다면 상당히 깔끔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구간이고 그러면은 요 양봉 그다음 달에 종전 선언과 동시에 삼성이 이제 그 상속을 위해서 매도가 다 끝난다면 이렇게 양봉이 한 번 나와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카카오랑 네이버도 조금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봉 분석입니다. 일봉 분석일 때 지금 딱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음봉이든 말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음봉을 하면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양봉 나오고 올라가 버리면 얘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흐름을 내는 거죠. 3050 딱 맞죠? 3050만 되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3050만 딱 되면 되니까 요거를 약간 플랫하게 만들어주면서 3050에 다음 주에 근처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3050 근처만 가더라도 진짜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시 2900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풀매수는 못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가 무조건 유효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올라왔다가 십자를 끊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요 위에서 놀고 있어요. 위에서 놀고 있는 건 진짜 안전한 거예요. 위에서 놀면 최소한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서 근처까지 가거든요. 근처가 3200, 한 1030 정도 되니까 1030 이상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여기서 음봉으로 내려온다면 그건데 제가 봤을 때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업종들이 너무 감에도 당한 건 맞아요. 물론 그 전에 가매수가 된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1050에 한 번 도전해서 요거를 정고점인 1061을 또 깨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여기 박스권 안에서 놀지 않을까? 연말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체별인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돌아왔죠. 예, 외국인이 사서 전체적인 물량이 왔고 기간도 들어왔어요. 누가 팔았어요? 개인이 다 팔았습니다.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개인이 다 팔고 있어요. 개인은 언제나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런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물릴수록 더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죠. 이거는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파는데 살았다면은 진짜 골디락스가 제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릅니까? 금융투자가 누르고 있죠. 누가 특히 여기 있는 보험 쪽이 금융투자와 보험이 크게 누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신에서는 자기가 샀던 물량, 투신이 지금 뭐 그 한 주간은 이긴 거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이긴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1개월로 딱 봤습니다. 1개월 봤을 때 개인도 잘했어요. 1개월 봤을 때 개인도 샀고 외국인도 샀는데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오면 개인이 좋은 거죠. 근데 금융투자는 이미 1개월 전에 이번 주 1주 동안에 팔았던 거를 샀던 거를 다 청산하고 내려왔다. 다음 달 만기는 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측이 불가능해요. 원래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투신 쪽에서도 많이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그래도 이쪽에 보시면 다 매도한 건 아니거든요.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방향성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이거 자체로는. 이게 1개월 걸로 봤을 때는 이번 달도 그냥 박스권이겠구나. 그러니까 3050에 가면 진짜 좋겠지만 이번 달은 3050에 가지만 다음 달 만기 월물은 얘네들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만기 직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제낀다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급등을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1200원 결국엔 돌파 못하고 내려오는 거고요. 월봉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기준, 주봉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200원 갔다가 이제 내려왔죠. 이제 갓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모양 자체는 이제 플랫하잖아요. 플랫하니까 얘가 만약에 음봉이 더 높았으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다 플랫하고 나니까 조금 내려왔다 또 뭐 이렇게 양봉 치면서 또 돌파해서 1200을 돌파할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200원 도전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봉으로 왔을 때는 이제 여기서 딱 이제 작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1160원 많이 떨어지면 1155원까지
55원까지도 여기까지는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온다면. 올라간다면 여기 당연히 1,200원 또 테스트하러 간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저는 종전 선언이 얘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유산 상속 때문에 매도하는 거가 그다음에 디램 가격 하락이 크게는 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종목들이 감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이 다음 주 월화수 기간 동안에 1,07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 여기 보이죠? 5원 정도 차이 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전주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원상복귀가 됐죠. 얘 ETF는 상장되는데 이더리움이 오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의 주도권이 이더리움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올려놓은 거고요. 이더리움은 전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더리움은 전고를 돌파하는데 마치 미국 시장처럼 비트코인은 전고 돌파 못하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비트코인의 역할을 이더리움이 대체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기준에서 이더리움을 조금 더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8,200만 원까지 언저리까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여기 가운데 밴드를 맞아야 돼요. 7,100만 원까지는 내려왔다가 움직여야 되고요. 저는 이게 일봉이잖아요. 일봉 기준으로만 지금 간단하게 예측을 해드리는 거고 아직도 전고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한 번 더 찍어줘야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대로 된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테이퍼링도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돈으로 사람들이 은행에도 넣어도 되고 우리나라 말고 외해 글로벌 시장에 은행에다 넣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슈는 개별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